다들 화면 공유되셨나요? 네, 잘 네, 뜹니다. 예. 첫 번째 그 발제를 맡은 LH연구원의 이미홍이라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수시 과제로 진행했던 내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임 사장님께서 이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LH가 농촌에 어떻게 지역 재생을 위해서, 지역 활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세 개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LH 혼자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선별 과제들을 좀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고 고령화는 급속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은 훨씬 더 어려움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사실은 수도권 그리고 거점 도시로 이주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이미 50%가 넘었는데 이렇게 도시로 이주한 젊은 세대가 출산율이라도 높으면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사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결국은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의 어떤 촉망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나갔는데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도 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래 교수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에서부터 나온 인구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어느 레벨에서 인구댐을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뭐 인구 이동이나 여러 가지로 이거를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광역권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하자는 논의가 있죠. 이게 초광역론자들. 대표적으로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대비되는 굉장히 큰 초광역권을 만들자는 논의들이 있고요. 인구댐의 개념으로 봐서도.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은 거점 도시, 한 인구 50만에서 70만 사이의 거점 도시들은 다 있으니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댐을 치자는 논의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촌을 생각하는 분들은 맨 아래의 정주 자립권,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읍면 정도가 되는 이 공간이 저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실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활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인구가 장기적으로 소멸이 돼서 전부 마을이 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서도 정주자립권 중심으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주자립권 중심의 읍면을 인구댐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로컬 텍트라는 말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농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을 공익적 기능으로 인식을 하고 특히 이제 미래 사회에서 주 3일 이틀, 그다음에 뭐 AI나 로봇이나 여러 이런 여건이 변했을 때 농촌을 제2의 주거지로 사고하는 관계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두 가지의 주거 공간을 갖게 되고 또 농촌에서 사는 분들을 관계 인구로 카운팅하는 세컨 어드레스
세컨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65 생활권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정주 자리권이 해당하는 그 읍면 지역의 도시에 저희가 강소 도읍을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인구 유출을 좀 저지시키고, 그다음에 365 생활권을 기치로 해서 다양한 농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이러한 필요성. 그래서 인구댐으로서의 정주 자리권의 중요성과 강소 도읍을 조성해야 된다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경연에서는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속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농촌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 LH에서는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LH의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은 읍면 단위의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서 이주하는 관계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켜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댐 그리고 강소도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일자리, 생활 SOC, 주거를 조합하는 복합 패키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LH가 주거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생활 SOC도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모자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좀 연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사업 대상은 일단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읍면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나름대로의 거점 지역이라고 되고 그다음에 365 생활권 구축이 좀 용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예. 첫 번째는 철저하게 맞춤형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LH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일관적으로 사업 모델을 정하면 전국에 그냥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러한 관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은 철저하게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모델이 나오겠지만 학교 살림 모델에서는 아이와 부모, 특히 여성의 수요에 철저하게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의 수요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은퇴자 마을이나 다양한 그런 거는 1차 베이비 부모의 수요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최충희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1차 베이비 부모의 수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하나의 면과 읍에 다 똑같은 모델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함양을 저희가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서하면에는 10호에서 12호짜리 조그만 걸 넣었는데 원래는 거기에 막 큰 사업을 조금 하려는 구상들이 있었는데 저희 분석에 의거해서 아니면이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정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활 SOC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러한 빅데이터로 이용해서 지역 연계 개발의 논리를 저희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 관련된 내용은 아마 마강래 교수님께서 조금 더 해주실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 사업이다. 일자리, 주거복지, SOC가 복합된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LH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재생에서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이렇게 협조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처 연계 사업 중에 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상희 박사님께서 아마 은퇴자 마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이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작동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3차원 큐브 모델이라고 보고서에 넣은 건데요.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 수요, 그다음에 도입돼야 되는 시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큐브를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냥 한번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수요고 어떤 타겟의 인구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넣어야 할지를 큐브 맞추듯이 고민을 많이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모델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함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인데 마강래 교수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살림 마을 모델입니다. 그래서 폐교 직전에 학교에 학부모 주택을 제공하고 그 여성 부모들하고 연계된 돌봄 시설을 넣는 그러한 컨셉을 구상을 했고요. 이미 함양에 지금 서하초등학교 앞쪽에 저희가 12호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도 포함을 해서 넣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거점인 안이면 쪽에 저희가 마을정변 공공주택 사업 100호를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양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특화 산업단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학교 살림 모델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다 폐교가 급속한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통합권 개념으로 묶어서 돌봄 서비스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서상면, 서하면, 안이면을 합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주 학부모의 일자리를 농업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농촌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행히 함양은 에디슨 모터스라는 되게 건실한 전기자동차 공급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주 학부모 일자리 공급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비를 계속 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를 중심으로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로컬 푸드 생산 유통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 인구들이 그나마 많이 지금 시도하는 게 스마트팜과 유통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사업성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혁신도시 인근에 수요가 있는 인근에 이 스마트팜과 로컬 푸드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저희가 그 충북에 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의 2월면에 상당히 괜찮은 스마트팜이 있는데 덕산읍이 혁신도시 옆쪽인데 로컬푸드 센터를 넣을 수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연계해서 로컬푸드 생산 유통 마을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로컬샵은 농림부에서 상당히 또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특화적이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창조 인력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있는 이 만나 CEA가 카이스트 졸업생들인데요. 상당히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마켓컬리에서 전수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냐면 진천군의 로컬 푸드와 연결을 해서 같이 좀 상생하는 모델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워낙 유통망이 발달해서 저희가 물류단지 중심으로 쿨링 배송 중심으로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하게 산업단지였었는데 이제는 물류단지 또 뭐 소셜 구스 제작을 포함한 작업장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공간을 발굴해야 되는 성별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의료복지마을입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여기 CCRC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요청이 많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양구는 이게 저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해서 그냥 제가 짝을 맞춰서 그림도 그려내고 한 것인데요. 상당히 성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의료 체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의료 체계 수준을 설정을 하고 의료 인력을 연계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과 안산에 이 모델이 있는데 재생 모델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군 단위에서는 간단한 진료와 상담 재가 방문 서비스
그리고 케어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방의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의료 인력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내 의사가 들어올 경우에 창업 공간을 부여할 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의사들의 협동조합, 공공의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심지어 의료 인력을 위한 특화마을 조성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고소득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의료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번 향후 진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용 박사님 아주 재밌는 발표를 해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이 의성 또 함양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게 그냥 정부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서포트 모델에서 이제는 LH라든지 또 이런 농경연도 그렇고 농촌공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이제는 이게 플레이어 모델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좀 큰 데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재미있는 이런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에 또 기획도 잘 된 것 같네요. 전체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마강래 교수님은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최상희 박사님은 어, 또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 이렇게 돼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마강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 공유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혹시 저기 PPT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간주를 하고 예, 마 교수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소리가요? 예. 잠깐만요. 우리가 소리를 키우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른 분들 최 교수님 잘 들립니까? 저도 마찬가지 약간 막힌 것 같아요. 작게 들리죠? 아마 예, 이어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어폰. 이어폰이요. 이어폰의 마이크 부분이 뭔가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오디오 설정이 있긴 있네요. 스피커를, 키웠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더 커졌긴 했어. 네네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마 교수님 조금만 더 한번 올려보시죠.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비슷하네요. 그냥 진행하시죠. 예. 그냥 하시죠. 우리가 집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귀를 쫑긋하고 들을게요. 네. 괜찮습니다. 하시죠, 마 교수님. 예.
제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화면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잠깐만요. 좀 가깝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임미용 박사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중심의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 잡았는데요.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권화가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농촌, 특히 군 지역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군 지역 내에서도 이제 한계 마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마을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될 위기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마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초등학교의 폐교는 그 마을의 시한부 사망 선고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을이 대도시처럼 아니면 중소도시처럼 크게 발전하는 거는 바라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성을 지닌, 그래도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역사성도 있고 그런 마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에 초등학교 중심의 농촌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이게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정리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께 나중에라도 좀 도움을 요청드리는 어떤 그런 그 의도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좀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연구는 저랑 그다음에 김지원 학생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학생이 이 서하초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계속 정리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원 학생과 같이 연구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폐교 현황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폐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강원, 경북, 경남, 특히 경북, 경남에 폐교가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런 폐교를 어떻게 전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보다는 폐교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형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교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좀 폐교에 대한 대안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의 폐교의 공간적 분포를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고요. 실제 경북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대구시 밖에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도시권화 과정 중에서 실제 이런 군 지역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군 지역 중에서도 이런 인구가 적은 마을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용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농촌 마을이 지속적으로 쇠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런 학교 살리기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이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토피아 모델, 그 다음에 아이토피아를 둘러싼 이런 아니면까지 포함한 지금 이제 LH에서 아니면에 그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사업 100호짜리
또 하면서 이제 정비 그러니까 거점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정주환경 개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거 혹시 포인터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걸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기능이 같이 복합된 어떤 그런 모델이었다. 이 3자를 동시에 웨이팅을 굉장히 많이 주고 이렇게 융복합해서 마을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농촌 살리기 모델이 어떤 것 중심형, 어떤 것 중심형이라고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그냥 말씀드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어떤 것 중심형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농촌도 이런 융복한 모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하면 아이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서하면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다음에 함양읍까지 단계별로 포함하는 농촌형 프로젝트 활성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주거, 일자리, 그 다음에 생활 SOC.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세 가지가 융복합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함양군에서는 함양읍이 인구 한 18,000 정도로 가장 크고요. 가장 중심성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면이 두 번째로 큽니다. 인구 한 4,500 정도가 되고요. 서하면은 1,500 정도가 됩니다. 이 서하면은 함양군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작은, 아마 끝에서 두 번째일 겁니다. 면에 속하는데 이 안이면, 그 중간 거점에 있는 안이면과 서하면을 연계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계하고 그 다음에 또 서하면과 안이면이 연계된 상황에서 함양읍까지 연계하는 어떤 연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연계 프로젝트의 중심, 그러니까 시작점, 조그만 시작점을 이런 서하초등학교, 작은 학교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서하초 성공 사례는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사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점 전략을 전 국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대도시권,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거점으로 인구가 흡수되면서 농어촌 지역이 어려워지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인구가 적은 마을들이 계속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농어촌 작은 마을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이렇게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도 종합계획,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획까지 합쳐서 실제 함양군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거창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저희가 함양군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면은 함양을 중심으로 부전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치산, 황석산, 거망산, 기백산 등등 산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컨셉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대도시권, 중소도시 거점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런 방향성이 없는 어떤 그런 군 계획, 그 다음에 군 아래서의 마을, 군 아래서의 그러니까 작은 거점도 이런 포지셔닝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남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군들이 이런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인구 줄어드는 것, 읍면동 인구 변화 추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령화 추세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농촌 인구 쇠퇴 메커니즘 중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함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농업지역이었지만 농업부문 고용이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를 시작으로 인구 유출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되고 이게 자연 증가율도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영향을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로 갔는데 결국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경제적 영역이 붕괴되고 이 정주 영역도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가장 밑에 제가 이제 함양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함양군 모델은 사실 다른 지역으로도 일반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스케일의 농촌 맞춤형 융복합 공간을 만드는 게 실제 농촌 모델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슬라이드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워크, 리브, 플레이가 융복합된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농촌은 도시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농촌만의 일거리, 그 다음에 농촌만의 정주 환경, 그 다음에 농촌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놀이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에 대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소셜 인프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셜 인프라,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은 이 소셜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인구를 끌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학부모랑 자녀가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농촌을 만드는 것. 하지만 일자리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정주 환경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농촌만의 놀이 환경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어떤 그런 융복합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서하초 중심의 이제 서하초 이주자 중심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부모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농촌에 도시의 매력,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매력을 집어넣고 이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리브 워크 플레이인데 이거를 단계별로 함양군에서는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사업도 기본적으로 이 정주뿐만 아니라 이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계시켜야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단계 1단계가 주거, 2단계가 일자리, 3단계가 이런 생활 SOC로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거는 LH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일자리랑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 일자리가 저는 좀 하나의 모티브를 받는 게 보고 있는 게 뭐 지역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임금을 좀 낮추고 다른 인프라로 좀 이렇게 보충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주거 기능으로 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소규모 스케일 버전을 농촌 모델로 농촌 일자리 모델로 끌어들이면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 구축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심으로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조그만 버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와 문화의 연계도 필요한데 이건 이제 생활 SOC 이게 3단계입니다. 융복합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이런 융복합 전략들이 여러 부처별 연계 사업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처별 연계 사업을 잘 모아서 이제 3단계 SOC 구축할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서화면을 중심으로 보면 서화면을 중심으로 아니면이 연계될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거점인 함양익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공간 전략을 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보게 되면 면단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귀촌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취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때 이런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녀가 또 성장함에 따라서 이 서화면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아니면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함양음에서 또 고등학교, 또 아니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애 주기에 맞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니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 그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미국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신드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한국에서 MS 신드롬, 마강내 신드롬이라는 그 신조어가 요즘 그 있던데 역시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최상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LH연구원 최상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임희영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CCRC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이제 CCRC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CCRC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시도됐던 사례와 그 다음에 저희가 CCRC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촌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큰 방향에서의 얘기,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고령화 농촌 문제, 그다음에 사례, 그다음에 이제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 농촌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 사회의 핵심 계층이 이제 고령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2047년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38%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고령계층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의 역할이 이런 농촌 문제이던 우리나라 국토 공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귀농 귀촌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가 지역으로 많이 이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은퇴 시기에 사실 사회 참여나 노후 준비를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이제 노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나이를 보면 1974년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386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대일 수도 있고, IT 기술을 제일 먼저 접목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혁신을 이끌었던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계층이 아니라 뭔가 지역에서 새로운 그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서의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 이게 아이패드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지금 좀 하는데요. 그 발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페이지만 일단 스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은퇴자 복합 주거 단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 측면에서 이제 은퇴자가 지역에 활력을 주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을 의료복지 중심으로 다시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 거주자와 새로운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떻게 융복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그 인구댐으로서의 농촌 커뮤니티 케어 구축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CRC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사례들이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에 이제 세부 사례들은 이미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은퇴자를 위한 이주 단지냐, 기존의 거주자를 있었던 고령자를 위한 사업이었냐, 그다음에 그거의 입지가 농촌이었냐, 도심이었냐에 따라서 CCRC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를 이제 농촌이 아닌 도심 인근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자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은 우리와 도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CCRC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령 친화 모델 지역이라고 예전에 2007년, 8년에 복지부와 국토부가 같이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에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복지 주구 중심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 재생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보건지소나 요양병원이나 고령자 복지주택을 읍면에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 모델도 3개의 시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천의 복지마을 형태가 이제 복지부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점적인 사업으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영월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그 다음에 케어 안심주택 같은 굉장히 많은 이런 형태의 CCRC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형 CCRC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농촌의 베이비부모 세대를 위해 이런 CCRC 개념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현재 저희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 일단 일본의 이제 CCRC 같은 경우에는 지방창생법이라고 하여 이제 은퇴자가 지역에 내려가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들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교육, 재취업의 기회, 그러면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개호 서비스가 이제 연계된 어떻게 보면 농촌 재생의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의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사실 도쿄권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본의 CCRC라고 하는 부분이 민이나 관 그리고 대학 그다음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이든 중규모 사업이든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참여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일본의 CCRC는 아니지만 일본은 사실 이런 CCRC와 같은 이런 그 사회 연계 서비스 복지망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복청이라고 해서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이런 복지타운들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부담하는 운영비가 연간 18억 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거의 70% 이상의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공공 재원이 투입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이런 지역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골프 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자와 레저 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CCRC가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받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률도 11% 내외이고 그래서 규모를 보시면 거주자가 4만 명이거나 2만 명 정도의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운 매니지먼트 개념의 CCRC라고 보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가요. 사실은 서천의 어메니티 복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농림부의 농어촌 복합 노인 복지 단지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당시 한 5개 정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 서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천주교 재단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산에 이제 보건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지역에서 그런 전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공수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실은 서천 복지마을도 2005년에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이제 10년 정도 개원이 된 건데요. 10년간 이제 천주교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갔을 때 좀 의미 있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서천 복지 마을에서 서천군으로 셔틀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병원 이제 이용한다라던가 뭐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라던가 해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10년간의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농촌 재생을 얘기를 할 때 농촌의 읍면단이나 중심지에 이런 시설을 많이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토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선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안착하는 방안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지역발전 투자 협약으로 서귀포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공공보건 의료라든가 응급 이송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담당자들하고 이제 이명 박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얘기하시는 게 결국엔 전문 인력을 이제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야간 시간에 의료 공부에게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활권 단위의 복지, 의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천군 사례와 안산에 이제 보니 마을이 있는데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마다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의 시범 사업의 목적이 고령자의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복지사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한다라던가, 그리고 특히 이제 재미있게 그 지역의 한의사 협회랑 어떻게 보면 MOU나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이제 한방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나 케어팜 같이 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시설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농촌에 필요한 이제 노후주택을 개보수해서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거 공간도 마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 그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을 위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이것을 매개할 수 있는 동네 복지사라고 하는 이런 일체화된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은 진천이 조금 의미 있는 모델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안산이 이제 그 도시형 모델로 이런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그 주체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맞춤형 생활용 SOC도 공급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의 케어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기존에 이루어졌던 이제 그 농림부의 이제 소규모 주거단지 사업이라던가 귀농귀촌 사업들은 대부분 자본형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이나 주거 공간에 대한 조성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라던가 그다음에 사실 주거 이외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연계성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이런 CCRC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자원을 집적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점공간 중심의 이제 집적화를 통해서 생활 SOC 패키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한국농촌형 CCRC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도 사실은 제4차 기본계획 추진 과제에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촌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CCRC, 특히 이제 농촌형 CCRC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의 안착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은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CRC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CCRC가 단순히 은퇴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제 기존 고령자가 있고 신규 이동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괄해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지역 내 기존 자원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의 전문 서비스나 병원을 건립해서 이런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모델로는 뭐 기존 마을에 어떻게 보면 고령층화 모델 지역처럼 자원의 집중적인 연계를 통해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외부에 있는 서천 마을처럼 이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연계하는 이제 두 가지 모델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형 CCRC, 특히 이제 농촌형 CCRC가 어떤 모델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개념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공간을 한 개 마을부터 이제 지역 광역 생활권까지 굉장히 위계가 다양한데,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형 CCRC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마강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심의 생활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복지 중심의 생활권 개념, 저희가 근린주구에서 의료주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의 생활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CRC의 본래적인 개념을 보면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 커뮤니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전문적인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점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점선면 사업을 단계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면적인 농촌의 재생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료복지 케어를 위한 뭐 거점 병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요 순서와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약간 좀 큰 개념의 뭐 CCRC가 이런 데는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한개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 마을회관 중심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읍면 단위의 인구댐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주구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지원생활센터가 그 지역의 이제 거점이 되고, 그 외에 문화행정시설이나 이제 복지생활시설들이 거점화되고, 특히 필요하다면 읍면 단위 안에 은퇴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CCRC가 융복합된 모델이 사실 기본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연결되는 이제 중소도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형 CCRC라고 하는 이제 은퇴자가 이제 기존의 읍면이 아닌 조금 떨어져서 도시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수익형 CCRC를 하는 방안인데, 이게 이제 다 개별 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뭐 리츠 방식이라던가 결합 개발 같은 방식으로 패키지화하고, 그것이 뭐 그 대도시에 있는 거점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계 서비스가 되어야 실질적인 의료복지 주구 개념에 CCRC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 연계형 CCRC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읍면 단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자원이 집적화한 이런 모델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연계형 CCRC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민과 은퇴자가 이제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재생형 모델을 이제 의료복지 중심으로 조금 약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고요. 지역결합형 CCR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퇴자의 순환형 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와 복지가 조금 패키지화되어 있고, 뭐 연금공단이라든가 토지신탁 방식 같은 좀 기존과는 다른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두 개의 사업이 사실은 하나 1+1의 이제 패키지형 사업으로도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마을 연경 CCRC가 농촌 여건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CR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농촌의 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목가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지만 막상 농촌에 가서 여쭤보면은 조금 우리도 도시적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농촌 재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타운 개념으로 오히려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ICT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기술 같은 디지털 뉴딜 개념으로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CCRC와는 별도로 이제 농촌 공간 구조 개편 관련해서 전략까지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인구댐 개념으로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군 단위가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요소로서 인구댐을 유지를 해야 되고 군의 이제 강한 강소도 하나와 그다음에 주변의 면이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살아야 강서도시권이라고 하는 현재 이제 국토균형 발전에서 이제 모토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CCRC던 이제 농촌 재생의 방향이 한국형 농산어촌 그린 뉴딜이라고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잡았는데요. 1+N 공간구조 개편으로 해서 강소도 하나와 둘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군 단위의 여러 면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이제 두레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레 생활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요. 의료복지주구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농촌형 그린 뉴딜의 모범 지역이다라고 해서 포용적 공동체, 살기 좋은 경쟁력, 그다음에 새로운 스마트 타운의 목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도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단위에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집적화한 강소 도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어촌 스마트 타운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중심의 생활 SOC,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은퇴자 복합단지를 그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와 같은 순환형 주거 단지를 만들고 스마트팜과 같이 이제 은퇴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에 내려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잘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고급한 이런 일자리들, 스마트팜 같은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서 기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자기 완결적인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보건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를 담당하고 어떤 면은 아까 마강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 있는 거고 또 어디는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면이 되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버스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둘의 생활권 개념의 면 네트워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료복지마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제일 윗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강소도읍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이게 이제 거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둘의 생활권의 특화와 기능 분담을 통한 둘의 생활권으로 서포트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주변 지역의 강소도시권이나 대도시권하고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그 ICT 기반의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계가 되는 것이 장기적인 이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CCRC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맞는 거는 현재 여건에서는 농촌재생형 사업의 읍면 모델을 일단 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도 서천과 같은 모델과 그다음에 농촌의 마을 연계형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한번 성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최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내용도 너무 이 발표도 알차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11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토론 이렇게 진행했으면 싶은데요. 토론이 4분이고 또 좀 추가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5분 남짓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조금 더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심재현 박사님, 두 번째로는 최충익 교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김정현 교수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처장님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연구에 대한 발표들을 많이 듣고 농촌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생각보다 더 깊은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농촌에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연구를 저희가 해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이 같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잘 제대로 수행되려면은 뭐 하나의 부처, 하나의 사업 이런 걸로는 당연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협업의 방식들이 필요할 건데요. 이런 협업을 위해서 지금 나오는 논의들이 뭐 농촌 유토피아라든지 뭐 농촌 협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저희 농촌 지역의 가장 이런 정주환경 개선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농촌 삶의 질법이 있는데 이 삶의 질법의 제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제도적 기반을 잡고 농촌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 이 재생 계획들은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 저희가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농촌을 만들어 갈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그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에 가면 안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을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한의사를 이렇게 본인들이 마을 사업을 하면서 페이닥터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을 하셨는데 한의사가 거기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처럼 기존에 있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주민 주도형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부가 막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이 민간에서 스스로 했던 것들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뭐 과물해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그 마강래 교수님 말씀대로 전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재생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CCRC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원 도시가 은퇴자들이 이제 전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고 고용자가 많아져서 그곳이 자연스럽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곳으로 발전하게 돼서 그쪽에다 어떤 의료 서비스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할까에 대한 방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당장 농촌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개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방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농촌의 모습도 함께 고민이 돼서 앞으로 다음에 들어올 미래 세대들에게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순환 고리로 연계시켜 줄 것인지까지 같이 좀 고민이 된다면 이런 미래의 농촌의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들도 여성들이 농촌에 절대 가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여성들이 살기 좋은 농촌을 좀 구현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가면은 좀 농촌의 재생에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최충익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듣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작년에 이제 균형이 과제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답이 없는 이 과제인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그 공공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LH공사 SH공사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농촌에 대해서 뭐 개발 계획은 뭐 거의 나오진 않았고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 도시 지역에 대한 공급 사항인데 이 농촌 계획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발표해 갖고 나와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공공 계획이 도시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영 교수님, 우리 마 교수님, 아마 우리 최 박사님도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농촌의 문제가 사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화의 문제라면 도시의 어떤 주택 공급도 사실은 농촌의 맥락에서 같이 나가주면 좋았을 것 같다.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특히 CCRC는 이 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농촌 지역에다가 의료 시스템을 체계를 확립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최상희 박사님이 이 뒷부분에 제시한 내용들이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CCRC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넣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CCRC의 입지는 수도권 주변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 한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단지에 다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내에 대형의 서비스, 고급 의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입지 내라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원격 의료 시스템이나 온라인 진료 체계나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해주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지금 국가균형 발전법의 특별법에 의하면 거기에 뭐 성장 촉진 지역도 나오고 뭐 특수상황 지역 나오고 뭐 지역 특구 뭐 규제 특구 중기청에서 또 규제 특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뭐 기회 특구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 특구들의 개념들을 좀 활용을 해서도 농촌 지역에서 활용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워낙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뭐 자연적인 요인으로 또 감소하고 있고 또 이주하면서도 감소하고 있어서 이 학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학교가 줄어드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학생이 너무 많아서 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학교도 또 상대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구 정책적인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가 이동해야 이제 전반적인 정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한 3년 정도 이내에 이주를 하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나 열정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55년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주할 수 있는 에너지와 어떤 욕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인 거죠.
향후 한 10년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베이비 부모의 의미가 상당히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단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들에 대한 그 타겟 정책들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은 베이비 부모는 그 이후로 지나버리면은 상당히 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 교수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예, 김정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이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연구를 하시고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이 듭니다. 또 이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감명 깊게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 신산업지구 이론이 굉장히 그랬을 때 MJ 스코트라는 학자가 기회의 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 문을 여는가이다인데 세 분이 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개발하신 기본적인 이 모델이 좀 더 현장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려해볼 앞으로 사항이 뭘까,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 지역이 하나의 농촌 지역이 아니고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OECD가 최근에 루럴 3.0을 제안하면서 기능적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농촌 지역, 기능적 도시 지역 밖에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농촌 지역, 그리고 원격 농촌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주제에서 이 부분을 고려할 사항이 앞서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로서의 수요, 그리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수요가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시권 내에 들어있느냐, 특히 대도시권 내이냐, 그 밖이냐, 원격이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좀 모형도 유연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어촌유질 300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농촌 연구에 상당히 관과하는 지역들인데, 이제 어항어촌도 국가어촌, 국가어항, 지방어항 체계가 있는데 상당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연안마을들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도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지역적 특성까지도 고려한 모델, 파생 모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서 수요 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농촌 지역 자체가 음연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하면 139로 나가야 되는데 1, 8, 15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소재 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재편을 해야 됐지만, 인구 감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재편해야 되는데, 재편하는 내용은 앞서 발표에서 밝혔다시피 압축과 연계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과소화된 농촌 지역끼리 연대해야 되는 강소도시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연계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시군 내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거점을 하고 어디를 기초적으로 놔둘 것인가, 그리고 서로 연계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주제인데, 이러한 것들은 저도 그렇고 농경연이나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쪽에 쭉 연구해왔던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재편해야 될 농촌 공간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그러면 특히 과소 지역에 있어서 거점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것은 일본의 작은 거점의 컨텐츠 중에 좀 참고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경우는 정책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는데, 일본의 작은 거점은 우리하고 차이점이 압축적으로 거점이 되는 곳에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이나 허가 개발 특례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존 그 거점 시설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두 번째는 거점을 만들었으면 농촌의 경우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고 주변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 ICT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소 지역에 공공교통수단 운영이 안 되니까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건 같은 것들을 주민이나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곳이 그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NPO나 일반 재단이나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다양하게 허용하고, 그리고 지역 재생 전략 교부금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운영 주체들이 농가 레스토랑이라든지 로컬 푸드 직매장 같은 거 운영하게 해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그 우리 농촌연구에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큰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설과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입되거나 삽입되게 되면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있어서 기존의 농촌 공간 질서, 농촌 사회 질서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 진행해 갈 때 어떻게 하면 기존의 지역사회와 융화하면서 하나의 그 갈등을 제어하고 배제나 소외가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 우렁이 농법으로 그 유명한 홍동의 그 주영로 선생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규 마을, 그러니까 전원 마을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일거해 보니까 이 신규 마을이 10가구 이상만 조성이 되면 기존의 농촌 사회 질서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고, 또 기농기촌 사업에서 보면 기농기촌인들에게 지원을 하니까 기존 농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기농기촌인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보를 안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회학적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가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알려면 좀 더 진행해 가면서 기존 그 심지영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스스로 만들었던 그 자치사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의 홍동면이나, 그리고 그 인전면, 옥천군의 안남면, 그리고 남원시의 산내면, 이렇게 진화해왔던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과제이고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상당히 시사점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성군 그 홍동면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가 활발하고 기농기촌인들이 많아서 협동조합만도 지금은 6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 주민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동화하지는 않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사업 유형별로 좀 잠깐 자꾸 떠오른 이야기인데요. 마강래 교수님께서 그 일자리 부분을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있어 보면, 제가 지금 금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공익활동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특히 사회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적 관점에서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쪽 그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창의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그 생산 유통 마을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로컬 푸드를 하려고 하면 로컬 푸드 시스템, 그리고 공간 시스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통센터인지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인지 직매장인지 교육장인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깔려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게 원주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센터 들어가서. K의료복지마을의 경우는 의료, 제가 주거복지 중심인데 여기에 여가 쪽,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가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야말로 그 재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엔간한 도시에 상당히 들어가기 어렵게, 나머지 같은 데도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거점이 되는 곳으로부터 전달 서비스를 어떻게 잘 받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거점이 되는 곳으로 잘 접근하게 할까 하는 뭐 스마트 ICT, 스마트 모빌리티의 문제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거점을 제한적으로 하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창을 열어주셔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역시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발제해 주신 내용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굉장히 유사한 고민들을 다양한 분들께서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KCCRC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야 된다. 농촌 문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 여러 다양한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1년 이상의 정책적인 논의나 학술적인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실천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천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시겠지만 저희 LH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제 어제도 주택정책, 공급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추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를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이제 부딪힌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향후에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아직 부임을 안 하신 상황에서 앞으로 경영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확장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이제 함양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농촌의 재생에 LH가 공공 입장에서 개입을 시작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아직 사업이 이제 착수되지는 않았지만 김제나 보성, 상주, 의성, 안성 이런 지자체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MOU를 체결을 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LH의 역할이 가능하려면 지자체의 역할, 특히 이제 지자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전에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게 엮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함양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있었던 주거복지 모델을 농촌으로 이전을 시켜서 이제 시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논의들은 농림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을 해서 아마 설이 지나면
농촌 관련된 내용 아니면 지역균형 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LH의 역할과 농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확장적인 측면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적인 측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 국면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사업 대상지나 지자체하고 관계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방향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부처 간의 좀 협업이 좀 진정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책은 반드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물량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지향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물량 위주로 가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또 염려를 가지면서 앞으로 학회를 비롯해서 교수님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시간이 딱 12시인데요. 조금 더 이게 뭐 줌이 잘 제가 몰라서 12시 되면 꺼지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네 분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세 분 발표도 해주셨고, 여기 또 손승근 박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김지환 우리 저 학생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러면은 우리 임희용 박사님. 예, 오늘 뭐 발표 내용 제가 뭐 어레인지도 하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 김 박사님이 농촌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정말 묵직한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LH는 농촌을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연을 비롯해서 또 뭐 지방행정연구원의 여러 지역개발하시는 박사님들한테 물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수행했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게 농촌이라는 공간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마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토론자분들 코멘트를 듣고 와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저도 나름 좀 정리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농촌 마을 재생을 위해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농촌 마을의 재생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좋지만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동력은 기본적으로 공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공감대,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왜 여기에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본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이게 뭐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성희 박사님.
예. 오늘 사실은 좀 굉장히 이제 작년 1년 동안 임용 박사님하고 과제하면서 정리했던 거랑 또 다른 이제 뭐 정책 지원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를 너무 많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던져드려 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정말 구체화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촌이든 지역이든 살만한 공간이 되어야 수도권의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한테 사실은 그냥 농촌에 내려가라 하면 저희 아무도 안 내려갈 거거든요. 아까 심재원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에 이제 농촌 주택과제 하면서 가보니 아주머니들은 다 백화점이 있는 농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적인 서비스의 맛을 본 사람들한테 농촌에 가서 단순히 목가적인 삶을 즐겨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유인책이 된다면 현재 우리 국가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담론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드는 게 그나마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뭐 LH의 지역균형처가 있는데요. 저를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분 토론해 주셨는데 짧게 신 박사님. 예. 저는 너무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고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교수님. 예, 뭐 저는 추가사항 없습니다. 오늘 유익 있고 감사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예, 참 어려운 연구, 하기 쉽지 않은 연구 세 분이 과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예, 좋은 내용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뭐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석사 논문인가 뭐 다른 사람 박사 논문 좀 지도를 해주면서 저는 도움되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양반은 제 얘기 때문에 박사 주제도 잡히고 논문을 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좀 인사이트도 있고 중요한 이런 화두들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문을 열었다 그러는데 큰 집이나 뭐 이런 걸 지었지 않는가, 빌라를. 그래서 내용을 채워가고 또 안에 더 구체화시켜야 되고 할 일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처장님께서 머리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뭐 공사의 전략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LH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적극 이렇게 또 활용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걸 토대로 해서 마 교수님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지만은 이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무슨 모임이 될지 이런 걸 한번 좀 차제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역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처장님께서 공사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정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사회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시간 관리인데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좀 용서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시간 할애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박수로 이걸로 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